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두 차례 접종을 해야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전역에서 백신 1차 접종자 수백만 명이 권장 기간 내에 2회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최소 1회 접종자는 330만 명, 2회 모두 접종자를 마친 사람은 1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를 기록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3주 또는 4주 간격으로 두 번째 접종을 모두 마쳐야 백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백신 1차 접종자 가운데 500만 명 이상이 2회차 권장일까지 2회차 접종을 맞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회차 접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나 1회 접종만으로 충분한 면역이 생성됐을 것으로 자신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약국과 병원의 백신 재고와 예약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5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해외를 다녀온 뒤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한국 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14일간 능동 감시를 하면서 총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내일인 29일 귀넷 카운티를 방문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29일 오후 슈가로프 소재 인피니티 에너지 센터 주변에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 취임 첫 100일을 기념한 것으로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이룩한 성과를 홍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도 만날 예정이라고 백악관 측은 밝혔습니다. 디케 카운티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공식적인 신분증이 없는 유권자를 위해 투표를 위한 유권자 아이디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아이디 카드는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이 된 경우 가능하며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지아 주 정부는 새로운 선거법 SB 202 통과 이후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가 필수라고 전하며 각 카운티에서도 투표를 위한 유권자 아이디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지아 주 정부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주민들에게 스테이트 아이디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전국 51개 가운데 백신 접종률 47위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1위는 뉴햄프셔 주이며 51위는 미시시피 주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2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296만 2,171명, 누적 사망자는 58만 7,96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5,76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0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7만 7,816명, 누적 사망자는 17,4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8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1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1만 9,463명, 신규 1,029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6,089명, 누적 사망자는 1,066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7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1,452명, 누적 사망자는 1,26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캅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2,249명, 누적 사망자는 95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7,456명, 누적 사망자는 91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922명, 누적 사망자는 43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1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28일 연방준비은행은 기준 차입금리를 0에서 0.25%의 범위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언급하며 제로 금리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3월 미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로부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목표 범위로 설정한 이후 13개월 동안 유지돼 온 것입니다. 달에 가서 달을 밟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잊혀진 우주비행사로 알려진 마이클 콜린스가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콜린스는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받은 닐 암스트롱과 또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내디딘 에드윈 올드린과 함께 아폴로 11호를 탔던 우주비행사입니다. 콜린스는 암스트롱과 에드윈이 달 표면을 걷는 동안 궤도 60마일 위에서 사령선 모듈을 담당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마이클 콜린스는 일반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주선을 혼자서 조정하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세 사람을 모두 지구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우주 역사가 프랜시스 프렌치는 말합니다. 알파레타, 로스웰, 그리고 샌디스프링시 관광부서들이 협업을 통해 탑사이드 탭 트레일이라 명명된 로컬 맥주 양조장 트레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트레일의 발족 취지는 조지아주에 번성하고 있는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인기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사이드 탭 트레일에는 5개의 양조장과 3개의 레스토랑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곳들은 자체적으로 맥주를 양조합니다. 각 양조장에 대한 정보는 탑사이드 탭 트레일.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버케드 쇼핑지구에 위치한 잭슨 파인아트 갤러리에서 시그 하비와 안젤라 웨스트 개인전을 각각 진행 중입니다. 시그 하비와 안젤라 웨스트는 현대 사진계에서 가장 창의적으로 꼽히는 여성 사진 작가들로 알려졌습니다. 두 전시회 모두 계절의 변화에 대한 멋진 탐험과 정서적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축하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시그 하비의 전시회는 Eat Flower라고 명명되었고 안젤라 웨스트의 전시회는 페르세포네로 명명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들은 5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4월 2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